꿈은 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지 않지? 그 이유는요, 우리는 꿈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꿈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존 샌포드라는 사람이 책을 쓰기를 꿈 해갖고 하느님의 잃어버린 언어라는 표현을 써요.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자, 지금까지 우리 꿈에 관해서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는 그럼 꿈을 진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꿀팁을 좀 알려줄 타이밍이 좀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꿈을 우리가 꿈 일기도 써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투사도 꿈투사, 직장 꿈투사 이거든지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좀 어떤 유익이 없는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음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모르면 다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너머의 광활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감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광활한 세계가 내가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제한된 영역이라는 거를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성의같이 작은 거야. 라면서 계속 이 무의식에서 말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꿈인데, 그래서 꿈하고 친해지면,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내 본래 뿌리에다가 깊이 발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무의식 탐색을 위한 최고 좋은 왕도가 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하고 친해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꿈을 그러면 신의 연애 편지를 우리가 늘 버리고만 살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 우리들처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때 무의미, 내 삶이 별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또 불안하고 친숙하세요. 그러니까 늘 불안에 시달려요. 뭔가가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죠. 뭐 지구 온난화부터 해갖고 그지? 기후 변화, 또 전쟁도 이렇게 마구 일어나고, 그러니까 AI 시대가 들어와서 그러면 하는 직장이 사라진단다부터 해갖고 많죠. 음. 근데 제 경험으로 개인적으로 꿈 분석 작업을 하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불안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진정한 뿌리가 내려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문화라는 거는 의식의 세계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000년 크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의식만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과학과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누리는 이런 문화권이 됐단 말이에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뿌리의 상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칼륜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수많은 신경증, 정신병, 그러니까 이런 풍요를 누리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점점점 나빠지지? 그러니까 이 정신적 빈곤은 뭐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칼륜이 한마디로 무의식과의 단절,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꿈을 통해서 무의식이 의식한테 말을 걸어온 여기다가 내가 귀를 기울이면 이 통로가 확고하게 형성이 되죠. 이 에너지가 일로 가고 이 에너지가 일로 오고. 그래서 바른 자리에 뿌리를 닫고 있으면요. 사실 무의식은 내가 온전히 건강하고 진정한 나로 깨어나기를 가장 원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힘에 그 뿌리에 내가 닿아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불안이나 신경증, 정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건 중요하고, 근데 그런데 꿈은 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지 않지? 그 이유는요, 우리는 꿈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꿈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존 샌포드라는 사람이 책을 쓰기를 꿈 해갖고 하느님의 잃어버린 언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꿈하고 소통하는 그 언어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르는 언어라 이게 나한테는 수수께끼고 난수표고 어쩌면 개꿈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 꿈 일기를 쓰세요. 그냥 베개 옆에 일기장을 놓고 눈 뜨면 제일 먼저 꿈을 기록을 해버렸다면 일단 그러니까 꿈을 기록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의식, 좁은 내가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식한테 말을 걸어오고 깨어나기를 바라지만 또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리려는 욕구도 굉장히 강해요. 아침에 기억했을 때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비유를 하면 우리가 에게해 너무 아름다운 그 바다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에게해 고기가 별로 없죠. 플랑크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색깔이 나는데 저 밑에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를 어떻게 알지 우리가? 그러니까 제주도 바다처럼 돌고래가 위로 팍 떠올라올 때 저기 있었네? 우리를 알 수 있잖아요. 탁 올라오는 순간이 꿈을 기억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얘를 탁 쓰지 않으면 들어가 버려요, 금방. 그죠? 꿈은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의 세계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것만으로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꿈은 에너지와 이미지로 결합돼 있어서 이미 내가 요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불안, 그러니까 이런 뿌리 닦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일단 기록을 하시고 꿈 말을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 꿈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거,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만한 내 의식이 들여다본다고 이 거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꿈에 대해서 안다는 건 대체로 내 맘대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권하지 않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꿈이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꿈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는 말고요. 이걸 아직은 모르지만 꾸준히 이렇게 쌓다 보면 어느 만큼 저절로 들어오는 통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꿈은 아트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꿈을 시로도 써보고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어릴수록 꿈 연극을 같이 해보면 너무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거, 꿈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배역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는 꿈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이 내가 깨어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이 무의식의 욕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응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꿈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꿈 전문가들하고 하는 이 개인 분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전공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한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꿈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꿈 선생님 제레미 테일러 선생님이 이게 고안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룹 투사 꿈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문가가 없이 우리가 다 꿈을 꾸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누구의 한 사람 꿈을 내가 꿈이라면 같이 상상하고 연상하고 하는 요 투사 과정을 통해서
꿈에 수많은 다층적인 의미들이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룹 조사 꿈 작업은 이제 조금 한국에 소개가 좀 돼서 그룹에 조인하려면 좀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잠깐만 시연 비슷하게 제가 어제 꾼 꿈의 어떤 며칠 전에 꾼 꿈의 일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게 내 꿈이라면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혹시 꿈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조금만 저희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요. 거대한 해일이 다가오는 걸 보고 제 딸아이가 이제 3살, 4살짜리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큰데 그 아이를 안고 제가 옛날 어릴 때 살던 집의 뒤편으로 뛰어가요. 건물들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서 예지한테 거대한 해일이 오니 혹시 아빠가 죽더라도 이곳에서 살아남으라고 그 아이를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희 살던 집이 이렇게 있고 그 뒤편에 이렇게 좀 좀 높은 곳에다 아이를 이렇게 놓으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시 나가보니 해일이 없고 바다가 잔잔했던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만일에 이 꿈 꿨다면 저는 일단 내 행동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니면 내가 가장 어떻게 연약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돼. 근데 그 표현이 장엄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꼭 살아남아야 돼.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비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일단 감동적이고요. 저한테 이렇게 지키고 싶은 귀함이 뭐지라고 만일에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면 지금 아마 서너 살이라 그래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제 손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딱 그 나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아이하고 손자의 느낌이 다른 게 아이에 대한 느낌은 뭔가가 좀 가슴이 애절하면서 기해요. 근데 손자는 무조건 예뻐요. 거의 반려견 수준으로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 그러니까 얘를 제일 잘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만일에 남자 입장인데 이 딸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여성성하고 연관을 지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여성?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아이다움인데도 특별히 더 여성성하고 관련된 거라면 내 감정의 섬세함, 결고움, 잘 지켜지고 싶음? 그러니까 나 안에 그런 요소들을 나는 꼭 지키고 싶어라는 거의 선포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해일이 뭐지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이 불안,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음, 그 우리가 일본의 이 쓰나미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더 이런 해일의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주감정이 제가 생각한다면 불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실체가 없었거든요. 해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실제 입고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눈에 띄는데 불안은 딱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서 그냥 밀려드는데 형체도 실체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나한테 귀한 거를 지키려는 어떤 의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지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내가 어릴 때 살던 집 동네라고 왜 하필이면 배경을 거기로 설정했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는 내 과거하고 생각해 본다면 내 어릴 때 고맘때 나의 이런 섬세함과 결고움과 이런 감정들은 제대로 지켜졌는가 보호되었는가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래서 이게 해이라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그게 진짜 위협이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나는 어떤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꼭 지킬 거야. 난 절대로 상실을 하지 않을 거야. 잘 보호할 거야. 라는 힘이 생겼다는 어떤 표식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약간 제가 손자를 보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살 미래를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인제 사는 거는 그거 말고 할 게 더 있을까 싶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 어린 시절 상처하고도 관계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음 나는 인제 성인인 나로서 그러니까 '그런 나를 지킬 힘이 생겼어.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게 뭐야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해일이 닥쳐 그랬는데 없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딱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설국열차 생각났어요. 우리가 세상이 끝없는 눈 속에서 그 돌아가는 기차에서 어쩌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딱 살려놓는 그 아이. 그러니까 그걸로써 어떤 해피엔딩 같은 느낌이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우리의 미래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음.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늘 위협 속에 있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지켜야 될 게 뭐지? 근데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거. 이건 너무 비장한데 부모 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또 알 것 같아요. 네, 꿈 갖고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저게 내 꿈이라면 하고 하면은 이게 자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틀린 것도 없고. 자기 고백 작업. 자기 그냥 하면 저는 손주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 꿈이라면 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손주 얘기도 나오시는 거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걸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아, 하고 이렇게 내 안에 다가오면 예를 들어 아, 내가 이제 저한테 또 다가왔던 거는 그래. 이제 내가 내 안에 어떤 아주 순수하고 아주 맑은 그러나 연약한 그 무언가를 지킬 힘이 이제는 나에게 생긴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그게 뭘까? 또 질문을 또 새롭게 던지고 보는 거죠. 내가 해일같이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불안은 뭘까? 혹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나의 소중한 가치는 뭘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들어오면 아하 하면은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 꿈이 라면이었기 때문에 흘려보내면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나 아니면은 상대방들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릴까? 이런 것이 없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작업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선생님이랑 신화학금 아카데미 일기 그 개인 작업도 해봤고 집단 꿈투사 작업도 많이 해보면서 제 안에 크게 형성된 거는 첫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제 자신에 관해서 내가 이럴 수도 있고 내 안에 똥 같은 나도 있고 그림자 같은 나도 있고 이것도 다 나구나. 그리고 신화를 통해서 그리스의 여러 그 신화가 의인화된 내 안에 있는 아키타입, 원형들이 의인화돼서 나타나니까 이 모든 나를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 너그러진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질 수가 있었고 여전히 이건 끝없는 작업이긴 하지만 세상을 좀 더 다채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게 복권은 비록 아직
받지 못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AI로 지금 조금 전에 꿈투사를 제가 챗봇으로 만들어서 좀 보셨는데, 장점과 아니면은 좀 이런 게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어떨지도 한번 말씀을 여쭈면서 이 시대에 우리 AI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셨나요?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한 1년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꿈을 넣어도 거의 유사한 답을 한다. 그래서 AI가 아직 이 영역은 안 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언어가 발달한다면, 그러니까 미래의 언어는 꿈 언어 같을 것이다. 이게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고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래서 꿈 언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은유 상상을 그냥 알고리즘에 이렇게 일제로인 방식으로 기계적인 모델로 할 때는 이거 해독 못 해요. 근데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이건 아직 멀었구나.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근데 최근에 보면 정보로 하지만 얘가 연상을 하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다른 영역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우려는 그때의 우려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가 AI를 쓰면 AI는 거짓말을 잘한다. 몰라도 아는 것처럼 얘는 근사하게 답을 해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명백하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 힐만 책 이런 거는 굉장히 시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AI한테 이걸 해보면 시켜보면 감당을 잘 못해요. 그냥 나 잘 못하구나 이제 느끼게 한데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꿈이 그럴 영역이 분명히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AI하고 대화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되게 재밌어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I의 지능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에 비례하게 우리도 이게 평행하게 가야 될 텐데, 만일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AI가 해석해주는 꿈이 이게 마치 꿈의 정답인 양 전문가의 뭐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태도로 임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았으면 좋겠고,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 얘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이미 AI하고 같이 안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얘가 발전해 가는데 얘가 얼마만큼 꿈을 할지가 저도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둘 다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똑같은 꿈을 두 사람이 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 사람의 필요와 이 사람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영역을 AI는 어떻게 하지? 저는 아직은 그 길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꿈은 세상의 유일한 고유한 꿈이다라는 영역을 AI가 잘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걸 갖다 한꺼번에 안 되는 것 같고, 아까도 보시니까 그럴듯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나로 하여금 새로운 각도로, 또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 한게 대가들을 해서 틀린 것들은 저희가 잡아내서 다시 개선할 수가 있는데, 나에 대한 정보를 넣은 다음에 꿈을 하면은 그게 또 한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정보들이 내 강점 테스트나 혹은 나에 대한 특징들이 여기에 입력값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꿈이 얹어졌을 때, 그리고 다채로운 관점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또 꿈투사 하려면 하나의 또 장벽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데는 분명히 활용 가능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반 AI 쪽에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룹 투자 꿈 작업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꿈을 꾼 사람이라면 나는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수련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한 자비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와 누구가 완전히 다른 경험, 다른 어떤 가치관을 지금 사는데 진짜 내가 그 사람의 꿈을 내 꿈이라고 내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그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1마일을 가본다는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꿈을 내 꿈이라면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그룹에서 오는 그 상대에 대한 우리가 되는 진짜 그러니까 서로를 깊이 만나고 공감하는 이 우리가 되는 이 부분은 AI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AI가 꿈 해석을 너무너무 잘하더라도 저는 꿈 작업을 계속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AI도 하나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저런 통찰도 있겠구나. 이런 통합 버전으로 가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그리고 분명히 제가 작년에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랑 지금 나오는 게 예. 지금 투사 나오는 게 진짜. 완전히 달라서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할 테니까 더더욱 놀라워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또 AI에 또 협업하시고 꿈투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저도 옆에 있는데 와 너무 몰입돼서 그렇게 배웠는데 너무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꿈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요. 또 교행 교수님 딴 쪽에 강연도 하신 내용도 있고요. 또 책이 여러 권이 있으신데 가장 대표적인 꿈의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책 2권을 소개해드리면요. 짜잔 뒤에서 자 제가 꿈에 관한 입문으로 이것보다 훌륭한 책은 없다 이렇게 이제 소개도 드렸는데요. 나의 꿈 사용법 고행 교수님 저서시고요. 아까 그렇게 가슴 뭉클하게 말씀하신 우리 제레미 테일러 선생님께서 쓰신 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 이 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들을 보시면서 이 꿈에 대한 세계 좀 더 여기에는 꿈투사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하게 꿈을 위한 도구 상자들도 있고 하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꿈과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무의식 세계가 연결돼 있고 그 나와 아까 큰 문제가 무의식 세계와의 단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로의 좋은 레인보우 브리지가 되야겠네요. 무지개 다리가 되줄 훌륭한 그 수단으로서 여러분 꿈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